플라톤의 작품 향연의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 이번에는 파이드로스. 파이드로스는 향연에서 첫 번째로 연설을 하는 사람이고 그 술자리에서 에로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사실은 에릭 시마코스인데, 에릭 시마코스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이 제안의 최초의 제안자는 파이드로스였다. 그래서 평소에 자기랑 얘기할 때 에로스를 왜 찬양하는 이야기가 없냐, 뭐 그게 아쉽다,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아버지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파이드로스입니다. 파이드로스는 기원전 444년에서 393년 사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. 비교적 이제 명확한 출생 생물 연대를 갖고 있습니다. 피토클레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미리누스라는 데모스의 출신입니다. 그래서 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돼요. 파이드로스의 이름 속에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주 잘생긴 미남자로 이제 칭송을 받고 있는 친구고, 플라톤의 작품 중에는 이 파이드로스는 이름을 딴 대화편도 있습니다. 파이드로스라는 대화편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작가인 플라톤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이 플라톤의 이부 형제. 이부 형제라고 하면 플라톤의 아버지가 이제 아리스톤인데, 아리스톤이 플라톤이 태어나자마자 정도에 죽었어요, 전쟁에서.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페릭티오네가 재가를 하거든요. 뭐 우리 조선 시대와는 다르게 또 그리스에서는 여성들이 재가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, 특히 아테네는 여성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.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면 그 지참금이 붕 뜨는 거죠. 누군가가 그 지참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재가를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낳은 또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름이 또 하필 데모스네. 데모스와 사촌지간이 되니까 이렇게 먼 친척이 되는 셈이죠. 플라톤하고는. 플라톤 파이드로스 편에 보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칩니다. 근데 지금 파이드로스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침에 이제 류시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, 류시아스는 아테네 유명한 연설문 작성가거든요. 그 사람 집에 갔더니 류시아스가 최근에 작품을 하나 쓴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여기 향연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소년의 파이드레스테이아에서 소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거냐,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거냐. 근데 역설적이게도 류시아스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좋다,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연설문을 듣고서 되게 재밌어 해갖고 그거를 책을 빌려와서 그걸 자기가 외울 심산으로 산책을 나온 거예요. 건강도 좀 돌볼 겸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건강염려병 환자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.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이제 그 자기가 외운 걸 좀 해보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하려고 그랬더니, 소크라테스가 책을 갖고 있으면 책을 읽으면 될 거지 왜 네가 중간에 끼냐.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들고 일리소스 강변으로 가서 류시아스의 이야기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도 좋아하고, 류시아스가 이제 수사학 연설문 작성가니까 수사의 어떤 그 기법이나 주제들에도 관심이 많고,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뭐 그 강으로 가는 길에 이제 들판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신화들의 장소들이거든요. 여기서 뭐 이제 림프들을 기리는 뭐 어떤 사원터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화 얘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레스파고스라고 거기서 뭐 누구죠? 보리아스가 이제 어떤 여인을 납치해 갔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얘기를 꺼내면서, 사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죽은 건데 뭐 신화적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이제 그 탈신화하는 얘기들. 그러니까 당시에 그 뭐랄까 지식인들이 기존의 어떤 미신, 신화 이런 것들을 좀 자연학적으로 설명하는 또는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최신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. 이런 성격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향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.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생이 재밌는데,
기원전 415년에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. 아테네에서 엘레우시스의 비의 행사를 이제 개인의 집에서 사적으로 벌였다고 한 사건이 생기는데, 이제 사건의 출발점은 이제 그런 거예요. 그 향연에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가 그 415년쯤에 그 대규모의 이제 해군을 조직해서 선단을 조직해서 그 어디죠? 스켈리아, 시칠리 섬에 있는 시라쿠사를 쳐들어갑니다. 그 시라쿠사가 그 스파르타와 이제 우군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, 그 전에 출범 전날 헤르메스의 신상을 알키비아스를 비롯한 그의 일당들이 술 먹고 장난치면서 헤르메스 신상이 이제 아테네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거든요. 그 신상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일단 그게 신상이 파괴된 사건이 일어났고, 그 알키비아스의 일행들이 그랬다라는 이제 고발이 주어진 거죠.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덩달아서 그래서 이제 이 범인들을 잡으려고 막 색출하는 과정에서,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엘레우시스라는 종교를 섬기는데, 엘레우시스라는 곳이 있어요. 그 다른 폴리스인데 아테네 이제 점령된 곳이죠, 예전에. 그곳에 있던 이제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를 섬기는 엘레우시스 종교가 있는데, 그 종교 행사가 비밀리에 거행이 되고 국가 주관으로 거행이 되거든요. 비밀리에 거행된다는 얘기는 그 종교 행사 중에 일부가 실내에서 벌어지는데, 그 실내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잘 모릅니다. 근데 이제 그거를 사적으로 개인의 집에서 공공연하게 한 건데, 이게 이제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본 거죠. 근데 그 고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이제 접수가 됩니다. 그래서 그 고발 중에 하나, 테오크로스라는 이제 거류 외인이 고발하는데, 거기에 이제 파이드로스가 연루돼 있다고 이제 고발이 됐고요. 그러자 이제 파이드로스는 아테네를 탈출해서 도망갑니다. 그러고 나서 415년인데 한 12년 지난 후에 403년이 어떤 시점이냐면, 아테네가 이제 404년에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고, 결국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패하고 함락이 됩니다. 그러면서 스파르타가 거기에 이제 그 평소에 과두정, 귀족정을 꿈꾸던 아테네 이제 반민주파들을 세워서 30인 과두정이라는 걸 세우는 거거든요. 거기 이제 플라톤의 외사촌인가 그 크리티아스도 껴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, 그 30인 과두정이 8개월 정도 학정을 하다가 민주파들이 다시 아테네로 들어와서 그 한국 지금 이 향연이 벌어진 게 아니라 향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폴로도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던 장소, 페이데우스, 거기에 상륙해서 아테네로 쳐들어가는, 뭐 그래서 이제 민주정이 복권이 됩니다. 근데 민주정이 복권되고 나서 그 사이 8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이 죽기도 했지만, 또 판지민 과두정의 어떤 폭력에 못 견뎌서 거기에 이제 협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대사면령을 내립니다. 그 전까지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, 이런 식으로. 그때 이제 사면령을 타서 403년 아테네 복귀합니다. 근데 이 415년의 사건에서 이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, 지금 향연에 같이 참석하고 있고, 파이드로스가 에로스 찬양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최초의 발휘자다라고 이제 소개했던 에릭시마코스, 연인 내지는 친구를 보고 있는데, 이 사람도 헤르메스 신상 훼손 사건으로 역시 테오크로스라는 거류 외인이 또 고발합니다. 왜 고발했느냐? 테오크로스도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명단을 넘겨주고 자기는 용서받는 뭐 그런 거였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.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파이드로스의 지인이기도 하면서 에릭시마코스의 아버지인 아쿠메노스 이름은 이제 그 파이드로스 편에도 나옵니다만, 이 사람도 이제 리도스라는 노예가 또 이렇게 발설해서
엘레우시스 B를 모욕한 이건 또 다른 사건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엘레우시스 B를 모욕한 사건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 거예요. 그래서 연루된 것으로 이제 고발이 됩니다. 엘레우시스 B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종교 재전인데 이걸 이제 개인이 자기 집에서 누구네 집에 가서 각자 사제 역할도 맡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죠. 그러니까 이걸 희화시켰다고 보는 해석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국가를 대행해서 개인이 하는 어떤 그 오만함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휘브리스라는 말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. 자 그런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근데 이게 연도가 잘 안 맞는데 403년에 아테네를 복귀했다고 돼 있는데 404년에 결혼을 해요. 그래서 자기 사촌지간 여성과 이제 4천 드라크마의 지참금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장인이죠. 자기 장인이 그 시집을 보내면서 가난해졌지만 덕이 없지는 않은 사람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415년에 아테네를 탈출하니까 그 재산들을 다 압류해서 매각시켜 버립니다. 그러니까 부자였다가 이제 가난해진 건데 돌아오기 전에 결혼을 한 건지 연대가 1년 정도 좀 안 맞죠. 이 얘기는 이제 류시아스 연설집 19장 15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. 류시아스가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.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건데 그리고 433년이나 432년 정도 추정되는 프로타고라스의 거기도 이름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면 프로타고라스 편에 보면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칼리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그거는 이제 소피스트 대회라고 합니다만 모여서 이제 뭐 그 숙식을 하면서 제자들을 뭐 이게 연설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칼리아스 집에 이제 모인 소피스트들 모임에 이제 에릭 시마코스와 같이 참석한 것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433년에 이제 소년이었던 시절이에요. 그래서 아까 출생 연도가 444년이니까 여기 한 10대 때 10대 때 들어왔 이 모임이 있었다는 소리네요. 꽤 조숙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엘레우시스 B를 모독한 사건 이것도 플라톤이 향연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엘레우시스 B 행사뿐만 아니라 헤르메스의 신상 파괴 둘 다 연루된 사람이 알키비아데스거든요. 알키비아데스가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함대를 조직해서 지금 떠나야 되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재판을 열자 그랬는데 먼저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의 반대파들이 먼저 함대를 출발시킵니다. 그러고 나선 벌석 재판을 진행해서 알키비아데스를 다시 소환해요. 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로 도망가거든요.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 있는데 그 관련된 인물 지역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. 에릭시마코스, 그죠? 알키비아데스, 파이드로스 이런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향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에로스 신과 신성 모독과 알키비아데스와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누군가 그래서 이거 이제 역사 소설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